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조실록 제16부 세조의 경로 낭발아한을 처단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59년 7월 세조는 사사건건 불평불만을 표출하는 여진추장 낭발아한에 대해서 나름 인내심을 갖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죠. 물론 세조가 이런 판단을 내린 데에는 나름 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인질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낭발한의 아들이 조선에서 벼슬을 받아가지고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실직은 아니었지만 나름 이제 명예직이죠. 그래서 조선에 머물고 있었고 이게 사실상 인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낭발한이 이만주와의 그 관계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불평불만을 저렇게 토로하고 있지만 제가 뭐 진짜 무슨 사고를 치겠냐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세조는 함길도 관찰사를 통해 가지고 낭발아한의 아들에게 목면, 소금, 쌀 등을 선물로 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낭발아한의 형제들을 초청해 가지고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어 주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만약에 낭발아한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물품들이 있으면 최대한 제공을 해줘라. 그리고 그 아들내미도 혹시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해줘라. 그렇게 이제 조처를 취했는데 이처럼 세조가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갖고 우리 세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인내심을 갖고 낭발아한을 다독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낭발아한은 여전히 이제 경쟁 부족이었던 이만주가 조선 측으로부터 벼슬을 받은 것, 정확하게는 이만주의 아들들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크게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변방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켰는데 자꾸 사고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폭주나 다름없는 낭발아한의 행동으로 세조 역시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이제 한 달 후입니다. 1459년 8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바로 낭발아한의 아들 낭하승가가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낭하승가가 사실 이제 조선에서 관직을 하사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머물고 있었거든요. 융숭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라. 그렇게 이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낭하승가가 갑자기 길주에 볼 일이 있다. 길주에 가서 잠깐 좀 이제 목욕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제 온천욕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는 이제 여행의 일환으로 하기도 했고, 혹은 이제 몸에 좀 병이 있을 때 휴양의 그런 개념으로도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제 자기도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그런데 길주에 가서 좀 이제 쉬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길주에 가서 쉬다 와라 했더니 길주로 가는 척 하다가 중간에 그대로 그냥 내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인 낭발아한에게 합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선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던 그 아들내미가 갑자기 튀어가지고 아버지하고 합류를 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인지를 뺏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낭발아한이 단순히 사고치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조선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아예 무장 봉기를 일으키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세조. 당연히 이제 뚜껑이 열렸죠. 자, 그래서 이제 세조가 실제로 한 말을 갖다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발아한이 나의 은혜를 받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다만 반역한 마음만 품고서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여러 부락을 경동하게 하고 그 무리가 화를 담겨 우리의 사인을 향하여 쏘려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당시 이제 조선의 통역관을 향해서 활시를 겨누는 그런 사태까지 갔다고 했었죠. 또 그 아들 낭하승가를 끼워 안팎에서 서로 응하였다. 낭하승가가 이제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일찍부터 이제 두 부자가 반역할 마음을 품고서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낭발아한은 또 화해에 있어서 능히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니 이들 부자의 정상이 너무 심하여 천벌을 가할 바이므로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 드디어 이제 세조가 화가 났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병조 정랑
500창을 함길도의 경차관으로 파견을 합니다. 자기 지침을 갖다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무는 이제 함길도 절제사였던 양정이 이것을 하게 되었지만, 일단 이제 명령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500창이 가가지고 양정과 같이 서로 잘 상의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낭바라안이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거의 뭐 99%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전격적으로,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낭바라안의 아들과 손자를 체포해서 회령에 감금을 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당시 조선군이 정말 기민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자, 함길도에 경차관으로 파견된 500창. 양정이 체포한 낭바라안 일족을 의금부로 압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이건 이제 세조가 지침을 내려준 건데, 근처에 이제 말 잘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한테 적절히 분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공표를 하냐면은, 이것은 낭바라안 개인에 대한 처벌이다. 얘가 하도 막가파로 나가니까 결국 처벌을 한 거지, 조선이 뭐 여진족에 대해서 대대적인 토벌을 하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명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 낭바라안 부자는 도성으로 압송된 뒤에 의금부에 투옥되었다가, 뭐 이제 코스는 뻔하죠. 여기서 좀 이제 과학적 수사 기법을 받다가 결국 모두 차명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낭바라안에 동조했던 죄질이 좀 흉악한 여타 여진족들은 현지에서 모두 체포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참수를 시켜버렸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조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낭바라안에 직계 일족들하고 동주자들만 좀 잡아서 처벌을 하면은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하듯이 그야말로 이제 전격적인 참수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애석하기도 기나긴 전쟁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주위의 이만주로부터 첩보가 날아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게 참 나오는 게, 이만주가 세종 때 그렇게 조선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만주가 이제는 세조 때 와가지고 조선 측에 붙어가지고 지금 경쟁 부족들을 갖다가 팔아넘기는 그런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만주가 제공해준 정보에 따르면은 낭바를 안 하고 평소부터 친하게 지냈던 부족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창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무려 1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의 변방을 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첩보가 들어오게 되죠.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낭발 아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서 가뜩이나 평상시에 조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애들은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조선의 반기를 들여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수작전, 외과수술이 예방 전쟁으로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폭제가 돼버려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좀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에 세조는 즉각 양정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하되 또 뭐라고 지침을 내리냐면은, 인근 여진족들이 놀라지 않도록 잘 다독여라. 그래서 강원 양명책을 계속 구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거 보면 세조가 국내에서 정적들을 대할 때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확실히 이 국제관계, 국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세조도 꽤나 좀 이제 열과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마냥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원 양면책을 구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조치도 내립니다. 당시 여진족 추장들이 이런 민원을 올렸대요. 우리가 한양에 조공을 바치러 갈 때 가끔 가다가 고을에 있는 수령들이 우리를 무시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좀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요구사항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동상에 편의를 좀 봐달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이제 안 도와준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그동안 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세조가 이 문제도 좀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감사 때려가지고 만약에 여진 추장들이 왔을 때 이게 접대가 소홀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한번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부실하게 접대한 수령이 있다면 처벌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앞으로 계속 이제 한양에 올라와서 조공을 바쳐도 좋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하고 계속 교역을 하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동안 이제 너희들이
우리한테 제기했던 민원들, 불만사항들을 내가 이렇게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불만 갖지 말고 좀 좋게 좋게 지내보자. 그런 이제 온건책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고, 이거하고 별개로 양정에게 변방의 데비텟은 갖추도록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조가 여진족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미 낭바라안의 친족들은 조선으로부터 등을 돌린 다음이었어요. 사실 세조가 낭바라안의 친족들은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고가 터져요. 당시 이제 조선의 관원 한 명이 낭바라안의 친족들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이미 낭바라안이 반역을 일으키다 체포돼가지고 목이 날아갔는데 너네라고 무사하겠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나한테 잘 보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액의 이제 재물을 뜯어내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결국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고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낭바라안의 친족들은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조선하고 같이 한 배를 탈 수 없다. 이제는 다른 길을 모색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일족들을 규합해서 반기를 들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낭바라안의 아우인 사운도합이 인근 여진 추장들로 하여금 자신의 거병에 합류할 것을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를 불려나가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많은 수의 추장들이 여기에 불응을 해요. 딱 봐도 조선이 훨씬 센데 뭘 보고 저기로 가겠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조선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거나 혹은 이번 낭바라안 사태를 보고서 뭔가 좀 조선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졌거나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요쪽에 붙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변방 지역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진족의 대규모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변경의 분위기는 상당히 흉흉했죠. 친조선파 여진족들이 계속 첩보를 보내줘요. 보내주면서 지금 조선의 반감을 갖고 있는 여진족들이 속속 결집해가지고 조만간 조선의 국경지대를 대대적으로 침공할 수도 있다. 그냥 가창합, 사원도합 말고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런 정보가 계속 날아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적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것이 어디냐. 이만주가 건주 여진이잖아요. 건주 여진이면은 압록강 건너에 있는 그쪽 세력이에요. 조선으로 치자면 사군 쪽이죠. 그런데 그 이만주하고 경쟁을 하는 낭바란, 그러면 낭바란은 경쟁자니까 근처에 붙어 있다는 거고, 두만강 유역이라고는 하더라도 사실상 바로 이 건주 여진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세력이겠죠. 그렇다면은 육진 중에서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곳, 회령. 바로 이 회령 쪽이 앞으로 차후 중요한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군 또한 회령 방면의 병력을 직결시켜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해가 바뀌어서 1460년 1월 20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강이 꽝꽝 얼어붙죠. 그러니까 딱히 뭐 이제 도강 장비 없이도 순식간에 강을 건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진 추장 아비거가 1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회령 부근에 장성으로 침공을 해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자, 여진족은 목책을 불태우면서 공격을 개시했지만 뭐 이미 조선군 첩보를 받아서 알고 있죠. 그래서 여진족의 침입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함길도 더 절제사 양정은 즉각 수비군을 이끌고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첫 교전에서 어렵지 않게 여진족을 격퇴했는데 여진족은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진족은 이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죠. 사실 뭐 이런 북방계의 기만민족의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첫 전투는 되게 이제 정찰이에요. 탐색전이기 때문에 첫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공격이 진짜 공격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진족도 사실은 첫 전투는 어디까지나 조선군의 대비태세를 테스트를 목적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이제 진짜인데 바로 그날 밤 야음을 틈타서 기다렸던 듯이 한 번 더 야습을 감행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조선군 방심하지 않고 또다시 대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군이 응전을 해가지고 양측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이번 전투도 결국 조선군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종 병장기와 우마, 포로를 획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령 부근 장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스코어만 보더라도 바로 나와요. 여진족은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조선군 전사자는 불과
4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압도적인 스코어로 조선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조선군이 잘 싸웠던 것도 있지만 사실상 여진족이 어느 시점에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맵팩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진족이 부족 단위로 터져 있으면 절대 조선이나 명을 못 이겨요. 왜냐면 지들끼리 칸실한이라고 바빠가지고 단순히 자기들끼리 뭐 전력이 고갈된다 이런 정도로 넘어서서 정보가 자꾸 유출이 돼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거기서. 자, 세조는 가능하면 여진족을 회유하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여진족이 회령을 향해서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를 하자 더 이상 이게 좋게 좋게 끝내기는 글러먹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결국 무력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조는 전선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단 중앙의 고관들을 변방에 파견해서 현지 실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유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조선은 아무래도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 국가다 보니까 지방 수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고관이 파견이 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에 세조는 우선 예조판서 홍윤성, 바로 그 살인마 정승 홍윤성을 함길도의 조전원수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양정을 지원을 해라, 양정과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라면서 이렇게 사실상 두 사람에게 전권을 위임을 해주게 되죠. 또 세조는 전쟁이 육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평안도 일대에 즉각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안도 쪽에 누가 가 있었냐면 바로 한명회가 여기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숙주가 함길도 쪽을 주로 이제 담당을 했다면은 한명회는 평안도 일대를 갖다 주로 담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세조는 평안도 도채찰사로 임명된 한명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낭발한 사건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여진족이 이러한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쪽은 이제 주로 건주 여진이죠. 미리미리 사전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거기서 사고 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방 지역에서 여진족과의 전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조선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여진족하고의 전쟁에만 주력을 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 또다시 누가 오냐면은 명에서 문책사신이 옵니다. 계속 따지러 오는 거예요. 너네 지난번에 왜 관직 쳤냐? 그리고 또 이번 낭발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쟤는 또 왜 죽였어? 근데 이런 문책사신이 또다시 조선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조선 조정은 이중으로 골머리를 썩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첩첩산중인데, 처음에 이제 세조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낭발암만 외과적인 수술로 제거를 하는 참수작전을 단행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해서 했더니 생각보다 여진족 중에서도 이탈하고 동요하는 세력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또다시 문제가 돼가지고 명으로부터 외교적인 분쟁까지 휘말리게 되니 지금 이중으로 골치 아프게 됐어요. 과연 세조는 이 첩첩산중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